자, 그러면 이어서 11번째로 단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그 단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첫 번째로서는 이런 밀입니다. 미리가 나타내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나노가 있습니다.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을, 그 다음에 피코가 있습니다.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을, 그 다음에 펜토가 있습니다. 펜토는 10의 마이너스 15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의 단위로서는 세컨드를 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세컨드 하고 다른 뭐 미리세컨드를 이라 쓴다. 그러면 자, 이 미리세컨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0의 마이너스 3승 세컨드다,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0.001초가 예를 들어서 있었다, 이렇게 0.001초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이란 3승초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10의 마이너스 3승 대신에 우리가 미리를 이란 쓴다면 1 이런 미리세컨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이크로도 똑같이 마찬가지겠죠. 마이크로도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마이크로 세컨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나노는 이런 10의 마이너스 9승, 즉 나노 이런 세컨드,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9승 세컨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보통 그 세컨드 같은 경우에는 뭐 밀이라든가 마이크로, 그 다음에 나노 뭐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피코 이런 것들은 잘 안 써요. 사실은 이런 것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면, 제가 그 캐패시턴스의 단위로서 이제 파라드를 이란 씁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파라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그 단위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콘덴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캐패시턴스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이크로 파라드라든가 피코 파라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피코 파라드 이렇게 써 있다. 이렇게 이것은 사실은 10의 마이너스 12승 파라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펜토 같은 그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동통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로 이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펜토는 10의 마이너스 이런 15승을 의미하고 있고요. 어떻든 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펜토까지, 즉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부터 10의 마이너스 이런 15승, 이것은 뭐 그게 세컨드가 됐던 뭐 파라드가 됐던 무엇이 됐든 간에 뭐 헨리가 됐던 뭐 다 좋습니다.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단지 예를 들었을 때 뭐 세컨드라든가 파라드의 예를 들었을 뿐이지, 만약에 헨리, 그러면 인덕턴스라는 단위로 사용되는 헨리, 그러면 여기에 마이크로 헨리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미리 헨리 당연히 쓸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미리, 마이크로, 나노, 그 다음에 피코, 펜토는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과 이제 쌍대적인 개념으로 사실 사용되는 것이 첫 번째 이런 킬로죠. 자, 킬로는 이런 10의 이런 3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서는 메가가 있죠. 메가. 자, 메가는 10의 6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가가 있습니다. 기가는 이런 10의 이런 9승을 당연히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라가 있습니다. 테라는 이런 10의 12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페타가 있습니다. 10의 15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킬로메가 기가죠. 그죠? 이게 보통 그 전송 속도 같은 거 나타내는 데 있어서 요즘은 전송 속도가 하도 높다 보니까 뭐 테라 bps 뭐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쓰기도 하는데 테라는 이제 최근에 많이 그 사용되었던 단위고요. 주로 이제 킬로메가 기가 이런 것들이 많이 쓰였죠. 만약에 여러분이 뭐 여기에 킬로그램이다. 그러면 당연히 즉 g에 10의 3승이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즉 10의 3승이란 g이다. 이렇게. 메가도 역시 이런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메가 오음이다. 그러면 10의 6승 오음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가 오음이다. 뭐 기가 bps다. 여기에 앞에 있는 이와 같은 기가는 10의 9승을 의미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테라는 아까 전송 속도가 요즘은 굉장히 높다 보니까 테라를 뭐 쓰고 있다고 했는데 테라 bps. bps는 비트 퍼 세컨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당 전송하는 비트 수를 의미하는 것이 이제 bps고요. 거기에 이제 테라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10의 12승. 그 다음에 이제 페타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펨토라든가 그다음에 페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여기에 뭐 피코라든가 그다음에 테라까지는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 이런 단위고요. 그래도 펨토하고 페타도 알고는 이런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펨토, 그다음에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를 여러분이 학습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암기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12번째로서는 주파수, 주기, 파장, 각속도, 위상정수 이런 것들이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고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알고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파수라고 하는 용어는 여러분이 워낙 많이 들어보시는 용어죠. 자, 영어로는 frequency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주파수에 대한 단위로서는 헤르츠를 사용합니다. 헤르츠는 실제 무선통신 개발에 공헌했던 사람 이름이고요. 그 사람을 기념해서 주파수의 단위로서 헤르츠를 사용합니다. 대문자, 그 다음에 소문자 이렇게. 그러니까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즉 초당 진동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당 진동수 또는 초당 사이클수. 자, 여기에 다음과 같은 어떤 파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T라고 이렇게 쓴 것은 즉 시간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여기까지가 즉 한 사이클입니다. 즉 0에서부터 시작, 즉 위상이 0에서부터 이런 시작해서 2파이, 즉 360도. 실제 여기가 파이. 이런 파이는 라디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180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를 말하는 겁니다. 180도 이렇게 도.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180도, 2파이 라디안이 360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0에서부터 시작해서 0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2파이까지, 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뭔가 한번 이런 진동을 지금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진동이 즉 이게 하나의 1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1초에 몇 번 있었느냐, 그러니까 초당 몇 번 있었느냐, 초당 즉 사이클 수를 바로 주파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이런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전원, AC 이런 전원, 이런 AC 전원 같은 경우에 주파수가 60Hz입니다. 60Hz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이클이 1초에 60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시작해서 만약에 여기까지가
1초다. 1초. 그러면 1초 동안에 1초 동안에 이런 애가 60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주파수는 즉 초당 진동수 또는 초당 사이클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주파수는 교류만 갖는 겁니다. 즉 교류만이 주파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류라고 하는 것은 즉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와 방향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전류를 제가 교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교류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류는 당연히 주파수가 있고 직류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직류는 주파수가 제로인 겁니다. 주파수가 없다 그런 의미죠. 자, 주파수가 0입니다. 자, 교류는 주파수가 있고요. 직류는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와 방향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직류는 주파수가 이런 제로인 것이고 교류는 주파수가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주파수가 여러분 높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주파수가 높다라는 것은 초당 이런 진동수가 훨씬 많았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더 높은 주파수로 가면 갈수록 초당 이런 진동수, 즉 초당 이런 사이클 수가 훨씬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제가 1사이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 1사이클의 시간은 그러면 과연 무엇이라고 했을까? 이 1사이클의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은 과연 무엇이라고 했을까? 그것을 주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기. 자, 주기는 통상적으로는 T를 많이 씁니다. T. 왜냐하면 이게 시간, 타임에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보통 이 주파수는 뭐 F라고 하는 이런 표시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F가 예를 들어서 뭐 60Hz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많이 표현을 하죠. 그것은 프리퀀시, 주파수가 프리퀀시다 보니까 저 F를 따가지고 쓰는데 주기 같은 경우는 시간이다 보니까 주로 T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물론 단위는 당연히 세컨드가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안 써도 되고요. 그냥 S만 이렇게 쓰셔도 당연히 되겠죠. 자, 주기라고 하는 것은 즉 1사이클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요 1사이클의 즉 시간을 바로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즉 이 1사이클의 시간을 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1초 동안에 이게 만약에 60번이 있었다. 60번. 그러면 그게 60Hz라고 제가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시간은 얼마였을까요? 당연히 60개 중에 하나니까 60분의 1초였겠죠. 그죠? 60분의 1초. 자, 60분의 1초. 그렇다면 제가 이 지금 60이 자, 주파수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F를 요 자리에다가 F를 집어넣게 되면 바로 주기는 주파수하고 어떤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역수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파수는 바로 주기와 역수. 거꾸로 말하면 주기는 주파수와 이런 역수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파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진동수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 주파수가 이런 높으면 높을수록 주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짧아지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짧아지게 된다. 즉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바로 주기는 바로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주파수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두 번째 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서는 파장입니다.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웨이브랭스라고 하는 겁니다. 웨이브랭스. 파장. 그럼 파장은 무엇일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1사이클의 길이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1사이클의 길이. 1사이클의 길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자, 시간이 아니고 1사이클의 시간은 주기고 1사이클의 길이가 파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파장은 일반적으로 람다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읽으실 때는 이게 라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라무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 람다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것은 F분의 C의 이런 관계를 갖는다고 이란 이야기합니다. 자, 람다는 F분의 이란 C입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장은 짧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C라고 써놓은 것은 사실은 광속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자유공간에 있어서의 전파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람다는 나중에 이게 이제 전공에서 여러분이 실제 배우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람다는 F분의 V 제가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를 지금 시간에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람다는 F분의 V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 V는 바로 프로파게이션 속도, 그러니까 전파하는 속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파게이션 하는 속도. 여기서의 전파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웨이브 그 전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웨이브 이렇게 프로파게이션 진행한다. 그 프로파게이션 하는 벨로시티 전파 속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유공간에 있어서는 광속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람다는 F분의 C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원래는 F분의 V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고요. 자유공간에서만 이 V가 광속 C다 보니까 즉 3 곱하기 20의 8승이다 보니까 보통 C라고 이렇게 쓰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자,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각속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속도를 이야기할 때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간분의 거리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시간분의 거리의 이런 개념입니다. 그게 뭐 당연히 속도죠. 그런데 여기에 각속도라고 되어 있죠. 각속도. 자, 각속도. 그러면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시간분의 뭐겠어요? 시간분의 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각속도예요. 시간분의 각. 그러면 이 각속도를 표시하는 표시기호, 나타내는 표시기호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표시기호로서 오메가를 사용합니다. 이건 W가 아닙니다. W가 아니고 특수기호 오메가 이렇게. 자, 그러면 자, 한 주기 동안에 요 한 주기, 요 시간을 한 주기를 봤을 때 자, 이 시간에다가 한 주기를 딱 넣었다. 그러면 그때 요 한 주기 동안의 각은 몇 도였겠어요? 2파이 라디안이었겠죠. 그죠? 아까 제가 이런 파형을 그려서 이게 지금 자,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주기입니다. 그리고 각은 0도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래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이 주파수하고 주기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반비례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t가 f분의 1이라는 것은 f는 곧 t분의 1이다 그런 의미니까 자, 그러면 요 t분의 1 대신에 f를 넣으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2파이 f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오메가는 2파이입니다. 즉 2파이 f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단위는 어땠을까요? 단위는 자, 요 각 2파이 얘가 라디안이고 얘가 세컨드입니다. 그러면 결국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되겠죠. 라디안 퍼 세컨드. 각속도. 아주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요. 자,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즉 2파이 f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5번째입니다. 여기서의 5번째 위상정수. 이 위상정수를 나타내는 표시기호로서는 베타를 씁니다. 읽으실 때는 베타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베타는 람다분의 2파이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람다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파장입니다. 그래서 이 파장, 즉 길이에 따른 각의 변화, 길이에 따른 각의 변화, 길이에 따른 각의 변화, 길이에 따른 각의 변화가 바로
위상정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단위는 물론 라디안 퍼 메타입니다. 자, 파장에 따른 가계 변화. 자, 길이에 따른 가계 변화. 자, 파장에 따른 가계 변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파장이 짧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장이 짧으면 가계 변화가 굉장히 크겠죠? 여러분 보세요. 아니 파장이 이렇게 되는 파형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되는 파형하고 여러분 비교했었을 때 얘는 지금 파장이 얘는 이런 파장이 어때요? 얘는 이런 파장이 굉장히 길죠. 얘는 파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파장이 굉장히 짧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파장이 짧으면 이렇게 파장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즉 가계 변화가 크다. 얘는 금방 여러분 자 90도, 180도, 270도, 360도 금방 변하죠. 얘 같은 경우는 자 0도에서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천천히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장에 따른 가계 변화를 위상정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정말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주파수, 주기, 파장, 각속도, 위상정수.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뭐 전공을 그래도 공부하셨다면 수월하게 접근하시겠습니다만 비전공자 같은 경우는 이런 용어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완벽하게 여러분이 알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13번째로서 주파수를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설사 이런 것을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제가 지금 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용어들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VLF에서부터 시작해서 LF, MF, HF, VHF, UHF, SHF, EHF를 써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VLF라고 하는 것은 very, 매우 low frequency, 낮은 주파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LF야 뭐 low frequency 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저주파라고 하는 거고요. MF는 middle frequency, 중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HF는 high frequency, 단파라고 이야기하고요. VHF는 very high frequency, 즉 초단파라고 이야기합니다. UHF는 ultra high frequency, 이것은 극초단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SHF는 제가 M/W라고 써놨는데 이건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줄여서 그냥 M/W. EHF는 밀리미터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 굳이 원어를 쓰지 않은 것은 저 원어가 여러분 뭐 중요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니라서 제가 굳이 뭐 쓰지 않았을 이런 뿐이고요. 자, 그러면 이 장파 같은 경우에는 3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30이란 킬로헤르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주파 같은 경우에는 이런 30에서부터 이런 300이란 킬로헤르츠를 의미하고 있고요. 자, 중파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부터 이런 3000 이런 킬로헤르츠. 자, 여기에 지금 3000 킬로헤르츠라고 이런 되어 있는데 이 킬로가 지금 10의 3승에다가
여기가 지금 또 동그라미가 3개가 있으니까 10의 6승과 똑같겠죠. 그래서 3000kHz라고 쓰셔도 좋고 아니면 이것을 3메가라고 쓰셔도 좋습니다. 3MHz. 자, 그래서 300kHz부터 이런 시작해서 3메가까지, 3MHz까지. 자, 단파 같은 경우에는 이런 3메가에서부터 이런 시작해서 30메가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메가 그러면 뒤에 있는 헤르츠가 당연히 그냥 붙는 거고요. 자, 3메가에서부터 30메가헤르츠. 초단파 같은 경우에는 30메가에서부터 이런 시작해서 300메가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파수대를 초단파 주파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극초단파 같은 경우에는 300메가에서부터 이런 시작해서 3000메가까지.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메가가 10의 6승이고요. 요건 10의 3승이니까 즉 이것 대신에 기가를 써서 즉 10의 9승 즉 기가를 써서 3GHz 당연히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자, 마이크로웨이브는 3기가에서부터 시작해서 30GHz를 의미하고 있고 마지막에 밀리미터바 같은 경우에는 30기가에서부터 시작해서 300 이런 기가헤르츠까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도 여러분이 제가 지금 여기 칠판에 이런 적어놓은 즉 VHF 이게 장파구나, LF가 주파 저주파구나, MF가 중파구나, HF가 단파구나 이런 건 기본으로 알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 학습하는 그 동안에 이 VHF가 초단파구나, 이게 주파수가 30에서 300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오시기 전에 이 주파수대가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파라든가 저주파 같은 그런 경우에 왜 우리가 이걸 장파 굉장히 길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을까요? 그리고 이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이렇게 짧고 굉장히 더 짧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웨이브 뭔가 굉장히 이렇게 짧다. 그럼 뭐가 길고 뭐가 짧다는 것일까? 그게 바로 파장이다. 그런 의미예요. 파장. 그래서 이런 장파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파장이 굉장히 길어요. 파장이.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으면 파장이 당연히 길고 그리고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파장이 짧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주파수는 점점 높아지고 파장은 점점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어떤 장애물이 예를 들어 있었어요. 장애물이. 그러면 우리가 파장이 굉장히 긴 전파 같은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파장이 이만하다. 파장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길다. 그러면 이런 장애물, 조그마한 장애물 이런 넘어가 버리겠죠. 그냥 장애물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점점 주파수가 높아져서 이와 같이 초단파, 극초단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파장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파장이 짧아진다는 것은 앞에 파장 자체가 짧으니까 이런 파장 자체가 짧으니까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쉽게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애물에 반사가 되거나 반사되어서 스캐터링, 산란이 일어나거나 이런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장애물을 못 넘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파장이 짧은 이런 전파를 원거리까지 보내려면 자, 장애물이 있어서 못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당연히 생각하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저런 산 위에다가 이런 산 정상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장애물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이렇게 중계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이쪽에서 뭔가 이렇게 전파를 보내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다시 저쪽 산 정상에 있는 중계기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 멀리 보낼 수 있겠구나.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꼭 산 정상이 아니더라도 자, 이러한 장애물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장애물 이 옆에다가 여러분 중계기를 설치해서 이쪽으로 전파를 보내고 얘가 이렇게 보내도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방법을 구상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러한 극초단파 정도의 이런 전파가 되게 되면요, 이건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파장이 굉장히 짧아서 어떤 장애물이, 조그만한 이런 장애물이 있어도 실제 그 장애물을 지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동통신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 극초단파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런 휴대폰, 극초단파, 요즘은 이제 SHF 주파수도 많이 씁니다만, 이러한 주파수들을 사용하면 파장이 짧아서 이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장애물들이 있었을 때 그 전파가 더 이상 못 가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반사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랬죠. 반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런 반사에 의해서 반사되고, 또 어떤 건물에 의해서 맞고 반사되고, 반사돼서 그게 다중반사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동통신 같은 것은 그런 다중반사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굉장히 높은 이런 주파수 같은 경우에, 실제처럼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는 위성통신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주파수가 높은 이런 전파를 쓰면 파장이 짧아서 이런 장애물을 지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같이 이런 산 정상에다가 중계기를, 이런 산 정상에다가 이런 중계기를, 이런 산 정상에다가 이런 중계기를 설치해서 여기서 보내고, 여기서 받아서, 여기서 받아서, 여기서 받아서 최종적으로 수신지까지 이런 전파를 보내는 이러한 방법을 썼습니다. 실제로 불과 몇 년 전, 사실 불과 10년, 20년 전에 이런 식으로 TV 방송 같은 전파도 다 이런 식으로 보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왜냐하면 여기에도 당연히 중계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중계 시설의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등장했던 것이, 아니 그러면 이렇게 중계기를 이런 데다가 두지 말고, 야, 저 하늘에다가 하나 이렇게 중계기를 두어서 여기서 전파 보내고 여기서 보내서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죠. 그런 것이 이제 위성통신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장파라든가 저주파 같은 이런 통신은 주로 잠수함 통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러한 장파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저주파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파는 주로 중파 방송용으로 많이 씁니다. 중파 방송. 제가 중파 방송 그러면 얼핏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AM 방송이라고 들어보셨죠? AM 방송. 여러분 AM 방송 있고 FM 방송 있잖아요. AM 방송. AM 방송. 그게 중파 방송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535에서부터 대략 한 1606.5kHz까지 이 주파수대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AM 방송 들으시는 분이 사실은 거의 없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단파 같은 경우는 원거리 통신 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직 전리층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고, 저 위에 저 상공에 지표 상공 한 50에서부터 400km 정도 이 상공에 전리층이 존재하는데, 그 전리층 가운데 F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F층이요. 그래서 이와 같이 D층도 있고 2층도 있고 F층도 있고 이렇게 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D층, 2층, F층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전파를 쏘게 되면 이 단파 같은 경우는 F층에서 반사되어서 나가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전리층에 가서 한번 딱 반사되어서 진행하는 거리, 이걸 도약거리, 스킵 디스턴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보통 한 F층 반사파 같은 그런 경우에는, 조금 긴 거 같은 경우에는 한 4,000km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F층 반사파 같은 것을 이용하면 굉장히 원거리 통신을 수행할 수 있죠. 그래서 저기란 단파는 주로 원거리 통신에 많이 이용합니다. 여러분 단파 방송이라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파 방송. 그래서 저쪽 모스크바 무슨 단파 방송, 미국의 소리 무슨 단파 방송, 그런 것들이 다 저런 이런 주파수대를 이용해서 방송하게 되는 겁니다. 이 초단파 같은 그런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느냐면 TV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TV. 여러분이 보시는 그 TV요, TV 집에서 보시는 이런 TV. 그래서 보통 이 TV 같은 경우에는 54에서부터 88메가도 쓰고요. 176에서 214메가 정도 이 사이에 주파수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단파 같은 경우는 주로 TV 쪽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극초단파, UHF 같은 것은 주로 이제 이동통신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800MHz 쪽을 많이 썼었어요. 800MHz. 요즘은 이제 이쪽 주파수대가 많이 사용되고 하다 보니까 점차 이제 기가헤르츠 쪽에 이런 주파수 쪽으로 넘어가고 사실은 있고요. 이제 5세대 이동통신 같은 이런 그런 경우에 기가헤르츠 이런 주파수대를 실제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이동통신 용도 실제 쓰이지만 주로 이 마이크로웨이브 쪽이 옛날에 유성통신 쪽에서 실제 많이 이런 사용되던 이런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3기가에서부터 이런 30기가의 그런 주파수를 이용해서 이런 위성통신들을 이런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SHF 주파수 같은 그런 경우에는 참고로 그냥 요 SHF 주파수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런 LS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이렇게 LS, CX, 9K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것은 보통 이제 뭐 1에서 한 1에서 한 2기가 정도 되고요. 이거 2에서 한 4기가 정도 되고요. 이것은 이제 대략 뭐 4에서 이런 8기가. 그다음에 X밴드는 이제 8에서 한 12기가 정도. 그다음에 이건 12에서 한 18기가. 그다음에 이것은 18에서부터 한 26.5기가. 이것은 26.5에서 한 40기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SHF 주파수 같은 그런 경우에 요 밴드를 좀 구분하게 되면 이런 LS, CX, 9K카로 이렇게 구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L밴드 같은 그런 경우는 사실은 UHF 이런 주파수 대역에 사실은 속해 있죠. S밴드에서부터는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실제 SHF 이런 주파수 대라고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만 요 C밴드를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썼어요. 유성통신의 이런 주파수대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X밴드 쪽도 쓰이고 있는데 X밴드는 주로 이제 군용 위성 같은 데서 일반적으로 이제 X밴드를 이용하는 그런 레이더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Q밴드, K밴드, 카밴드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은 주로 뭐 우리나라의 무궁화 위성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도 다 이쪽 밴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위성통신 같은 그런 경우에 SHF를 많이 사용한다. 뭐 그 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밀리미터바 같은 그런 경우에는 아직 이런 개발 중입니다. 연구 중이고 이런 개발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점차 높은 주파수를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는 아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자동차를 보내는데 가장 이런 좋은 방법은요. 도로를 넓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한정된 도로에서 뭐 여기에 1차선, 2차선, 3차선 도로를 잘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도로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운영하고 뭐 신호 체계를 만들고 물론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길을 넓히는 거예요. 길을 넓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겁니다. 즉 이렇게 높은 주파수대를 사용하게 되면 즉 굉장히 넓은 이런 도로를 확보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도로를 확보하려면 여러분 많은 돈과 시간이 소요되듯이 이것도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려면 그만큼 많은 전자 이런 소자들, 특수 소자들을 개발해야 되고 그런 기술들을 당연히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이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를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자, 뭐 3메가에서부터 시작해서 4메가를 사용한다. 그러면 사실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메가에서 4메가까지 이게 밴드위스, 대역폭이라고 해서 자, 4에서 3 빼면 실제 밴드위스가 지금 이게 밴드위스가 대역폭이 요 밴드위스가 당연히 1메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자 이러한 주파수보다 만약에 VHF 주파수 같은 것을 사용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 30메가에서부터 이런 시작해서 자 이건 3메가에서 4메가까지 얘는 자 30메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40이란 메가까지 자 이것만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 위에 있는 밴드위스 요 밴드위스보다도 10배의 대역폭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단위를 제가 바꾸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단위를 자 1메가에서부터 10메가까지를 이용할 때 하고 자 1기가에서부터 10기가까지를 이용할 때 오히려 여러분이 단순 비교라면 이게 더 예를 들어서 비교의 대상으로서는 더 좋겠죠. 자 1메가에서 10메가를 사용했을 때 이것은 실제 대역폭이 자 여기에 10메가에서 1메가 빼서 뭐 9메가다. 얘 같은 그런 경우는 자 10기가에서 1기가 빼면 9기가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여기는 9메가고 9기가 이렇게 보이죠. 똑같이 9자로 보이지만
얘 같은 그런 경우에는 9 곱하기 10의 6승이라는 말이고 얘는 9 곱하기 10의 9승이라는 말이에요. 즉, 이 대역폭보다 이 밑에 있는 애가 1000배의 대역폭을 더 확보하고 있다는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높은 주파수를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파수의 분류는 이제 접고요.